민주당 대변인 박은철입니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통령, 전국 300만 대학생 회장들과의 청와대 만남, 이명박 대통령의 전국 총학생회장과의 간담회 시간에 무책임하고 비양심적인 발언에 안타깝다. 지난 2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장 및 간부 160명을 초청해 대학 등록금, 사학재단 문제 등을 놓고 간담회를 가졌다. 민주당은 지난 24일 박정희 정권이 폭력적으로 강탈한 정수장학회를 박근혜 위원장은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라 라는 브리핑을 하였다. 바로 다음 날인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대학재단 문제의 질문을 받자 사학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로 보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발언하였다. 안타깝게 현 새누리당 박근혜 위원장과 이명박 대통령은 여전히 사학교육재단의 문제를 과시하고 있음에 안타깝고 분노한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총학생회장들의 대학재단의 부실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너무 엉터리로 하는 재단은 학교 스스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 스스로 정리가 되겠지만 지금 57만 명 대학생이 입학하는데 8년 후 40만 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라 발언하였다. 8년 후 40만 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정리되지 않겠느냐라는 사고방식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난 4년간 생각대로 사는 삶이 아닌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 집권 철학과 운영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한 국가의 수장으로서 미래를 제도적, 도덕적으로 국가를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국민들이 알아서 인구가 줄면 정리가 된다는 식의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삶을 300만 청년들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300만 대학 청년에게 희망적인 이야기도 하였다. 도전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으나 실패한 과정만큼 발전하며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나은 것이라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 미취업자의 30%가 대학 청년층 구조를 창출하였고 OECD 국가 청년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창출한 이명박 정권 아래에서 도전하라는 것이 청년에게 무엇을 도전하라는 것인지 분노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총학생회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히려 300만 청년들에게 절망만을 제시하였음에 사는 대로 생각하는 대통령의 반성을 촉구하며 민주통합당은 300만 대학 청년의 분노로 심판할 것이다. 2012년 2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박은철. 안녕하세요. 30대 남자 박현지입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소통하자며 귀막고 우롱하는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대학생들과 소통하자며 청와대에 불러놓고 일방적 홍보에 그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주 160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하여 간담회를 가지고 대학 등록금, 사학재단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 전에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돼서 선진국이 될 것이라며 취업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변화에 대해 목표를 정하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747 공약으로 대국민 사기를 쳤던 이 대통령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3만 불을 얘기하며 아직도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실상 용인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민노당을 후원한 정교조 교사에게는 서슴없이 간섭하여 징계하였던 이 대통령이 사학재단 비리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누가 공정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부실대학이 자연 도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데 대학생들이 그때까지 부실대학에서 받을 피해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국가장학금을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앞서 발표해달라는 간단한 요구조차
거절하면서 대학생들과 어떠한 소통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대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취업 연계 프로그램과 같은 상투적인 얘기 말고 결국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불안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대책한지 잘 보여줬다고 할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대학생 간담회와 같은 쇼가 아닌 진정성을 가지고 현재 대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대학생들로부터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 첫걸음으로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부터 이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 회장단을 만났습니다. 이 대통령의 대학생 현실 인식에 다시 한번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말고 도전 정신을 가져라.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과정만큼 발전한다. 미래를 너무 어둡게 생각하지 마라. 세계를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목표를 정해라 등의 조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1,000만 원 등록금 시대, 110만 명의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 직장이 없어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 세대의 현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도전 정신도 충분히 지니고 있고 미래에 대한 목표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도전조차 못하게 만드는 사회적 환경, 대학생에게 안정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정책, 학생을 돈줄로 하는 대학 당국의 행정에 실망해 있는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어떻게 실현할지, 청년 실업자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대학생들의 사회 안전망은 어떤 방법으로 구축할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과 청년 실업 문제, 대학생들의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내놔야 대학생들이 안심하고 도전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준비된 정책과 해결책 없는 이번 간담회는 총선을 46일 앞두고 20대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012년 2월 26일 민주당 대변인, 민주통합당 대변인 안지훈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영빈관으로 63개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대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일자리, 부실대학 정리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의 현실을 최악의 상황으로 만든 장본인이 어떻게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현 정부 들어 등록금이 동결됐다며 자랑스럽게 말을 할 수 있는지 듣는 제 얼굴이 부끄러워집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반값 등록금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2007년 10월 10일 이매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등록금 절반 인하 위원회를 만들었고 2007년 6월 21일 당시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인 이주호 차관을 통해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4대 입법을 통하여 대학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2007년 3월 9일 김용호 당시 원내대표도 반값 등록금 같은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당장이라도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것처럼 대국민을 상대로 여러 차례 주장하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학생을 앞에 두고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우십니까? 현 정권 들어 청년 실업률은 8.5% 늘었고
청년 체감 실업률은 23%에 이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자가 대거 늘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된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는 2007년 3,785명에서 지난해 4월 3만 57명으로 급증했고 2011년 말 3만 8천 명으로 급증했다고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이 발표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대학생들의 숫자가 늘고 있어 경기가 악화된 최근에는 줄잡아 한 해 8천에서 1만 명의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꼴이며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늘면서 학자금 대출 연체액도 커져 2007년 1,266억 원에서 2010년 3,046억 원으로 2배 이상 불어났습니다. 앞으로 ICL 도입으로 차상위 무상장학금과 소득별 2차 보전이 없어지면서 갈수록 저소득 대학생 가정의 가계 부담은 더욱 커질 텐데 지금의 정부를 보고 있자니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대학생들이 먼저 반값 등록금을 요구했습니까? 먼저 약속하신 당본인이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애초 계획보다도 낮은 수준인 3에서 5%대의 등록금 인하에 대학생들을 청와대로 불러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다니 반성과 사과가 먼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짊어질 청년들의 앞으로의 고단한 삶이 심히 걱정됩니다. 이상입니다. 또다시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의 무능함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25일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 간부 160명을 청와대에 초청한 자리에서 대학 등록금 그리고 부실사학 처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이 대통령은 사학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도 큰 원리에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사학재단의 비리와 부실의 문제는 너무 간섭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적절한 정부의 규제와 감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작 부실대학의 선정 기준으로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과 같은 단순한 계산 기준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된 교과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부실대학 처리에 따른 학생들의 불이익이 없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이 8년 후에 40만 명으로 줄면 자연적으로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대책 없는 발언입니까? 부실대학들이 자정기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부실사학의 현재 정리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된다라고 발언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하실 발언이신지 의문입니다. 또한 대학생의 인구가 40만 명으로 준다고 하는 것은 합계 출산율의 감소를 전제로 발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발언치고는 지나치게 가벼운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담화에서 등록금 인하에 대한 입장을 전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등록금 인하 정책은 거의 말장난에 가깝습니다. 여러 차례 대통령께서 입장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반값 등록금은 부실대학의 구조조정과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구체화된 부실대학의 구조조정의 기준을 명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등록금 인하의 시기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사립학교법,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종합적인 법률 개정의 작업도 잇따라야 할 것입니다. 교육정책은 국가의 100년 대계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부실사학 정리와 등록금 인하에 대한 믿을 만한 종합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랍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를 청와대로 모아 그들에게 당면한 해결책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이날 대화의 내용은 대학생들을 어르고 달래는 식의 알맹이 없는 간담회였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8년 3만 불의 국민소득이 되어 선진국이 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학생들이 부푼 희망을 품을 것으로 생각한 듯하다. 하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부족한 일자리가 생겨나고 모두가 원하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는
다친 아이를 치료해주지 않고 곶감을 손에 쥐어준 채 달래는 모습과 다름없다. 현재 비리가 넘쳐나는 부실대학의 문제에 대해서 미래 입학생의 숫자가 줄면 자연히 해결될 것이라는 사고는 현 정권의 부도덕함이 비리에 대한 무감각함에서 시작되었음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방대생은 LG, 삼성의 설계도 부품으로 살지 말라는 언급을 통해 현 정부는 이 사회 구조적 불평등에 대해 개선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다. 이와 더불어 경제가 나아지면 기금을 올려주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은 당장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고리 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가 되는 수많은 대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을 안겨주었음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4년 넘게 아파하는 대학생들에게 곶감으로 달래는 행동을 중단하라. 그리고 취업과 등록금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대로 된 치료약을 대학생들에게 제시해 줄 것을 당부한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등록금 문제 해결은 부실사학 정리가 우선이다. 사학 문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2월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대통령의 발언은 사학 문제에 대해 결국 임기 내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학재단 문제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 8년 후 자연적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는 정리될 것이라고 바라본다. 이런 무책임한 발언은 결국 지난 4년간 그래왔듯이 남은 임기도 사학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새누리당은 사학재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우리당이 2005년 통과시켰던 사학법을 단 18개월 만에 날치기로 개방형 이사제를 폐지하고 결국 부실사학을 양산하는 폐악을 저질렀다. 살인적 등록금 문제 해결은 투명한 사학 운영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MB정부는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10년간 국립대 사립대 할 것 없이 등록금이 2배로 올랐다. 이러한 상황에 국민의 혈세로 하위 소득 5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제도를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암덩어리는 놔두고 상처만 붕대로 갚는 형국이다. 지금 당장 부실사학 문제에 대한 조속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상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5일 전국 대학생 주요 간부들과의 소통의 시간을 통해 도전 정신을 가질 것과 정부 역시 도전 끝에 실패한 사람에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위기감은 여전하고 희망은 절망이 되고 말았다.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금년 최초 대학생들과의 만남이었지만 도무지 현실을 알지 못하는 일방통행식 대화로 일관했다. 도전할 기회조차 없는 대학생들에게 또다시 깊은 자적을만 남겨준 만남이었다. 대학생의 어려운 현실은 올해도 막막하기만 한데 대학생은 이를 해결할 획기적 대책은커녕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다. 국민소득 3만 불, 좋은 일자리, 국가장학금 발언은 그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슬픈 현실이다. 도전에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많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실패 후 다시는 재기할 기회조차 박탈당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괜찮다는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우리의 젊은이들은 숨어 있을지도 모를 수많은 스펙 쌓기에 청춘을 희생하며 높은 등록금에 힘들어하고 있다. 여전히 도식적인 통계 수치와 함께 우리의 미래는 희망차다는 발언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참으로 어이가 없었을 것이다. 또한 사학재단에 대한 불간섭 발언을 보면서 여전히 기득권에 서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현주소를 보았다. 국가 장학금 남아둘 수 있으니 그것을 쓰게 해달라는 것 같다. 이것이 국가 장학금이 많아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말인지 아니면 국가가 대학생들에게 이만큼 하고 있으니 벌말 말라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방대 학생의 취업과 관련하여
담당 비서관은 벤처기업과 학생회 간의 취업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결국은 국가가 해줄 것은 없고 본인의 설계에 따라 인생이 그려진다 말했다. 과연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해 대학생들이 그 자리에 참석한 것인가 묻고 싶다. 대통령과 대학생의 만남에는 아무런 진정성이 없었다. 정부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열심히 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있다는 무책임하고 감동 없는 소통에 대해 우리 민주당이 대신에 사과드립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말에 과연 이명박 정부의 해답은 무엇인지 모르겠다. 우리 민주당 역시도 그간 대학생 청년들에게 가슴 절절한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못한 것에 대해 반성하며 힘내라는 몇 명 없는 말로 끝내려 한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신임 대변인 김광진입니다. 오늘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생 초청 간담회와 관련한 논평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은 전국 대학 총학생회 간부 160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대학생들에게 너무 미래를 어둡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2018년이 되기 전 국민소득 3만 불의 선진국이 될 것이니 실패를 두려워 말고 도전하라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는 취임 초 본인의 임기 내 국민소득 4만 불, 주가 5천 포인트를 달성하겠다는 허망한 발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학기 등록금과 생활비에 힘든 청년들에게 언제까지 이런 뜬구름만 이야기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국가 지도자가 사학재단과 부실재단의 문제를 자연적으로 대학생 인구가 40만으로 감소되는 8년 후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하여서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학재단의 방만 경영과 부실 운영의 문제는 2012년 지금의 학생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정부는 즉각적으로 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희망 고문이라 불리우는 국가 장학금 문제의 경우에도 민주통합당의 반값 등록금안을 수용하여 전체 대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하여서도 지방대 학생들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민주통합당은 뜬구름 잡는 헛 공약이 아닌 준비된 정책을 통한 청년 정책을 펴나갈 것이며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의 남은 임기 1년 동안이라도 진정성을 갖고 청년 대학생 정책을 펴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2월 26일 민주통합당 대변인. 바로 어제인 2월 25일 등록금 및 사학재단 문제에 관한 주제로 청와대에 초청된 전국 63개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 160여 명은 참으로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던 대통령이 임기 4년을 넘어선 아직까지도 등록금 걱정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 고문만 안겨줬기 때문입니다. 이날 학생들은 소득 기준으로 국가 장학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 기준 완화와 함께 국가 장학금 신청 및 심사가 각 대학의 교내 장학금 선정 시기보다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내 장학금 선정자가 중복 수혜를 이유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학생들의 이 얘기는 귀 기울이지 듣지 않고 1학기에 못다 쓴 장학금은 2학기로 이월시킨다든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1학기 내에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잘만 사용하면 별일 없을 거라고 말해주는 착한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처럼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대해선 마땅한 답을 찾을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학생들이 미래 대한민국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던 발전할 것이니 졸업해서 일자리를 구해야겠다는 당장의 생각과 더불어 그에 맞는 목표를 정하라는 조언을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취임 일성으로 국민 성공 시대를 만들자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실의 거친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지혜로운 국민들과 함께 해결해 나아가며 성공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이라는 거대 담론을 마치 유명한 예술가의 그림처럼 벽에 걸어두고
그저 잘 될 거라는 긍정적인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재단의 방만한 기금 운용을 고발했다는 박종찬 고려대 총학생회장의 발언을 언급하며 사학재단에 불거지는 여러 문제를 스스로 알아서 잘하면 자연히 해결될 거라는 풀이를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가전제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정책 또한 가전제품 설명서가 아닙니다. 잘 될 거라는 전망에 앞서 현실의 문제를 변화시키고 대학 문제의 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을 개선해 나아가야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더 아름다운 지도, 더 정확한 나침반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등록금 문제, 사학재단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과 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25일 전국 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높은 대학 등록금과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이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고민 해결이 기대됐지만 역시나 헛된 기대였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학재단의 문제를 정부가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학재단은 정부에게도 성역인 것은 아닌지 대통령의 안일한 현실 인식에 유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방만하고 불투명한 재단 운영이 결국 비싼 대학 등록금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족벌 체제로 구성된 상당수 사립대 재단들은 봉건적 운영과 전횡을 반복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 차원의 감사, 감독을 피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결국 최종 책임은 정부의 몫입니다. 사학재단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고 재단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재단 적립금을 투명화해서 학생들의 등록금을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감시해야 합니다. 대학 구성원들의 보수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부실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인식도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 80%가 대학을 가는 사회는 결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퇴출되어야 할 부실대학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연명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대학들에게 가는 지원금은 국민들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져야 합니다. 경제가 더 나아지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년간의 실정으로부터 배운 교훈이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최대의 자원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멀쩡한 강바닥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먼저 투자해야 경제도 살아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당할 대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명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가올 총선과 대선에서 저희 민주통합당은 반드시 승리하여 사학재단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부실대학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돈 걱정하지 않고 대학을 다니는 사회,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사람 대접 받으며 존엄하게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정권 집권 이후 지난 4년 동안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경제 양극화가 93년 이후 가장 심각합니다. 보람차고 즐거워야 할 졸업식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의 취업을 축하하며 즐거운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취업하지 못해 홀로 졸업앨범만 찾아가는 나홀로 졸업식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역시 경제와 함께 양극화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사학재단, 대학 등록금, 부실대학, 장학금 등 사면초가에 빠져 있습니다. 100년지 대개인 교육을 시장 경쟁의 원리로 풀어가려는 청와대의 태도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25일 전국대학 총학생회 주요 간부들과의 자리에서 현 정권은 아직도 티타늄 톱니바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물도 가지지 않고 희망을 찾아 사막으로 나선 대학생들에게 물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네 탓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기다려달라, 잘 될 거다 라고 말한 정권은 또다시 중언부언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부디 동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체제에 순응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아프니까 알바, 이런 정부의 태도에 다시 한번 슬픔에 잠기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이제는 현 정권이 우물 밖으로 나와 대학생들에게 우물물 한 바가지를 떠먹여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